이재용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다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기본이 우리 이웃이나 또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또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공통으로 향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YMCA가 태동한 역사가 무엇이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떠한 자세로 나아야 될 것이냐, 이러한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걱정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내용. 1844년도에 영국의 윌리엄스가 동료 10명을 데리고 YMCA를 창설한 이유는 1900년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은 기차가 발동되고 석탄동의 석탄이 떼지고 어떠한 동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희생에 따랐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람됨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파적인 노동 착취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YMCA가 태동이 된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나라는 1903년도에 우리 구한말, 조선 말기 때에 태동한 것은 세계에서 이루어져 있는 YMCA의 태동보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냐면 일제 강점기 초기에 1909년도에 합병됐잖아요. 그 6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때마저 우리나라도 일본 제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압제에 의해서 한가에 의해서 생긴 것이 YMCA 초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 유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 예수 믿는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YMCA가 했던 거예요. 뭐냐? 체육활동, 또 리크레이션, 또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YMCA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YMCA가 태동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 사회를 보세요.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독도가 어떠한 역사적인 문제가 있냐면 512년도에 신라의 22대 직흥왕 때에 아사부가 우리나라에 독도하고 울릉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편이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1882년도에 동기승남 요람에 우리나라를 편입했어요. 일본이 새나거든요. 1877년도, 조금 전에요. 일본에 있는 그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5개월 동안 쭉 보니까 독도는 한국 땅이다. 우리는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나갔어요. 문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습니다. 제가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가봤어요. 나가사키 떨어지고 히로시마 떨어지니까 일본 사람 항복했잖아요. 1945년도 지나고
1946년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774호에 의해서 조약을 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1차부터 6차까지는 한국 땅이라 했어요. 1951년도에 일본이 우리 형님들, 미국 형님이라고 해요. 형님들, 우리가 독도에다가 당신들의 기상과 측도 또 분산이지 할 수 있고 할 거니까 이것을 우리나라에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미국이 손들었었어요. 1951년도에. 일본 따로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뉴질랜드, 영국, 호주 세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7차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떻게 조합이냐면 한국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땅도 아니고 한국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한 가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890년도에 소련의 러시아 전직이죠. 소련의 비티안스호가 그때 당시는 미국보다 소련이 해군이 더 강했어요. 12,000톤짜리 비티안스호가 우리나라를 붙여가지고 태평양을 다 이렇게 조사했어요. 비티안스호, 민난도, 그 다음에 엠렌 다 측정한 것이 이 비티안스호가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깊은 데가 비티안스호, 비티안스 띠이거든요. 비티안스 해연 11,934m입니다. 필리핀이 1,840m. 필리핀 엠렌이 를 측정한 것이 비티안스호예요. 비티안스호. 비티안스 해연 띠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를 가다가 1896년도에 가다가 독도, 울릉도에 독도 가다가 그때 당시에는 미국도 그만 자료가 없었어요. 야쿠사 운동가. 가다 보니까 독도 앞에서 뭐가 탁 나오거든요.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이 1초에 340m 가잖아요. 바다에서는 1초당에 1,500m 세입니다. 딱 갔다 오면은 그 수심이 750m. 찍어보니까, 비티안스호에서 찍어보니까 이상원이 나와, 이상원이. 딱 분석해서 보니까요,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하이드로이드 가스가 생겼어요. 하이드로이드 가스. 처음에 메탄이라고 해요. 메탄 하이드로이드 가스가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불타는 기름이에요. 불타는 기름. 이게 그 속에 뭐 하냐면은, 현재 화석 연료는 가스잖아요. 그냥 오일이잖아요. 이것은 덩어리 고체. 항상 그대로 있어요. 울릉도는 보통 독도는 보통 600m입니다. 수심이. 700에서 1500m 세컨드 안에 거기 꽉 차 있어요. 지금 현재. 일본이 알았어요. 벌써 알고 독도는 사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몰라요. 김영삼 대통령이요, 1994년도에 일본한테 우리 땅을 주었어요. 잘 모르시죠? 협정을 냈어요. 협정을 보니까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협정은요, 어업과 광물과 또 기상과 모든 것을 공유한다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독도하고 울릉도 그 중간선을 딱 붙여가지고 여기도 우리나라 침도 못 오고 일본 사람 우리나라 침도 못 오게 만들어 중간 수역 만들어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왜 그랬냐? 길어질까? 좀 길어졌어요? 좀 짧게 할게요. 개념을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백정 때 저는 참여했었어요. 뭐냐면 중국 올 때, 우리나라 중국 올 때 참여했고, 여기 그 동해 거기는 부산시대 출신들이 갔었어요. 그 이유가 부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갔어요. 부산 사람들은요, 모험이 두 가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쌍끌이라고 들었죠. 쌍끌이. 이척 기선 저희만 머선이에요. 또 하나는 통발. 안 하고라고 그러죠. 안 하고. 통발로. 그게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대마도 쪽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대마도 쪽. 거기에서 어업을 일본 사람들한테 20마일을 적용받았어요. 그 대신 독도를 내렸어요. 그게 어업 쪽이에요.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인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미리 김영삼 대통령이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사법재판소에 26명이 재판관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8명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한 명도 없어요. 가면 쳐요. 그 대신 당사국이 동의를 안 해주면 사법재판소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독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첫째, 울릉도는 직경이요. 직경이 12km밖에 안 돼요. 직경이. 독도는요 24km예요. 직경이. 조그만 독도가요. 독도가 조그만한데 왜 24km냐? 땅이 그 밑에 돌이 그렇게 길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넓어요. 울릉도는 크지만은 조금만 나오면 2,000m, 3,000m 들어가거든요. 독도는 평평하게 돼가지고 한 24km나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생물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하다고.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메탄 하이드로가스가 엄청난 내장을 갖고 있어요. 세계 3대입니다. 첫째, 호주 북부에, 그 다음에 베링해, 그 다음에 독도에 있습니다. 앞으로 먹거리는요, 이 하이드로일 가스입니다. 현재 지금 그놈을 캐가지고, 가스를 생산해가지고 팔면은 적자예요. 적자인데 앞으로 10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300년 살 수 있는 그런 가스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독도를 사수하려는 목적이 내장량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이익을 부산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우리 YMCA가 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3가지나 했잖아요. 두 번째, 일본에 있는 유학생을 위해서. 세 번째는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YMCA예요. 근데 일본, 이번이 벌써 독도의 문제가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제목이, 제가 원래 잡으려고 한 것이, 우리 국토를 넓히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자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독도를 사수해야 되냐? 독도를 우리가 낸대. 우리나라 시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지만 독도는 섬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저기 태평양 가운데에 모리도쿠라는 조그마한 섬 하나 있어요. 그 섬이 어떤 섬으로 인정했어요. 우리나라 독도가 큰데 아직 섬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3가지 조건이 시작하거든요. 두세 사람이 살 거. 그 다음에 나무가 살 거. 세 번째, 물이 있을 거. 그래야 섬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나와요. 서쪽에 있는 그 독도에 물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16명이나. 시체 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살고 있어요.
탄압을 나무 시름으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아직 섬으로 있는 독도 그냥 바위섬이에요. 바위. 저기 도일로 떴고 그 일본 사람들은요 높이가 5m. 바위에 바위 5m. 그 다음에 넓이는 2.5m. 요만한 섬이, 요만한 독백이에요. 그것을 1898년도에 거기를 세멘트 코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 한 200억 들여가지고 싹 쌌어요. 그 조금만 있으면 그게 없어지니까 쌓아가지고 세계에다가 호수해가지고 섬으로 인정했어요. 섬으로 인정했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노지마 사기에서부터 일본 곳까지 어디가 얼마나 넓은 길이가 되냐면 150km예요. 150km. 그럼 150m 넘에서부터 거기까지 일본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면 경제 수역이라 해가지고 배타적 경제 수역. 거기서부터 또 200마일이거든요. 300km. 일본 땅에서 450km가 다 일본 땅이에요. 일본 전체 땅의 3분의 2 땅이 일본 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조건이 더 좋은데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결합니다. 현재 상태로 가면은 일본한테 뺏기게 돼 있어요. 구역적으로 얘기해서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아무리 국익을 하더라도 반도체가 필요 없어요. 쌀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영원한 또 수백 년 갖기 위해서는 독도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 자원, 이 하이브리드, 이 가스뿐만 아니라 모든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말씀은 좋겠는데 이러한 내용만, 이러한 과정만,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우리 IMC가 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를 사수하자. 그냥 정치적으로 이거 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각성해, 젊은이들 각성해야 돼요. 노무라가 아베가 그거 필요 없어요. 엄청난 상황입니다. 국가를 내가 비방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 물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정신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되겠고 YMC가 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자. 더해서 독도를 지키자. 또 동해안에 지금 경계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잡아서 우리나라 해야 할 것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YMCA가 주장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건 안 하는 간에 모두가 하나님께서 향기를 주신다 했어요. 이제는 국제적으로 우리는 이겨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책에 나가고 스스로 우리가 가야 하고 스스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의무를 우리 IMC가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